1000명은 보냈어야 인용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사실은 보면은 그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에 국회로 간 이 계엄군 규모는 대략 200여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여당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저는 체포하라는 용어를 썼다 안 썼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특전사를 국회에 왜 보냅니까? 강철부대 찍으러 보낸 거 아니잖아요. 군 부대를 무장 병력을 보내놓고 나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군 부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정말 그것 자체로 앞뒤말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뭐 조직폭력배가 야,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나는 손을 봐라고 했지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폭행의 폭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그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설명 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합동참모부,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날이 넘겨서 지난 4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 지하벙커의 결심지원실, 여기는 굉장히 극비 지역인데 이번 기회에서 다 알려졌죠. 지금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아주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국회에 병력 얼마나 넣었나? 답변은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자 나온 반응.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1000명은 보냈어야지. 실제 지금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200여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죠. 1000명은 보냈어야지. 거의 4배에 달하는 숫자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공수처가 군 관계자 조사 중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는 거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역시 오늘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4명이 들어가서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계엄군이 4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했을 때는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나?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긴채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체포에 채자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어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1000명은 투입했어야지, 4인 1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발표한 그 대통령의 입장은 신빙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40년 지기의 친구일 뿐이에요.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넋두리를 대중 앞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까 공식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윤석열 지금? 측입니다. 측. 예. 이게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라 정식 변호사나 대변인도 아니라 측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나 어떤 저런 발표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200명이나 50명, 2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간 투시경을 메고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들고 또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총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무장병력일 텐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로 보이고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 국회에서 자신의 직과 이름을 걸고 나온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자신이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예, 얘기를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직과 이름을 걸고 얘기했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더 가고요. 방첩사의 수사단장인가요?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B1 벙커 아래 문서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직과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과연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윤석열 친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언과 국회에서 직과 이름을 걸고 얘기했던 그 두 사령관의 이야기, 예.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최영철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강조해 설명하셨는데, 그 주장과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 1000명은 보냈어야지 4인 1조로 뭐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와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예. 석동현 변호사에게 변소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예. 그러니 이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변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부터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론에도 알려야 됩니다. 대통령 입장이 이러하다. 정황은 이러하였다. 예. 실질과 그 저분들 군인들이 하는 진술, 경찰이 하는 진술과 대통령의 지시는 달랐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의 진술이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진술이 워낙 많고. 지금 그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부대 이동을 시켜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 예. 자체를 통치권의 하나로 행사를 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저것이 내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도 저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흥분 상태가 좀 더 가라앉아지시고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대통령 측도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일관된 진술은 대통령이 부대를 이동시켰고, 그리고 그 부대로 하여금 체포를 지시하였고, 예. 체포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나왔는데,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돌아보면은 자신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일이 너무 커졌으니. 예. 그러니 이제부터는 대통령도 좀 냉정을 찾으셔서 기억을 되살리시고, 그리고 그날 상황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기록을 해서 변호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주장만 내놓으셔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 자신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이제부터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사실을 좀 더 되살려서 그렇게 나서는 게 맞지. 지금 계속 진술이 저렇게 나오는데 예. 나는 이렇게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외톨이가 될 뿐이다. 대통령께서 이제 좀 이상을 찾으시고 제대로 된 진술을 변호인단과 지금 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예. 법적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영 부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박준영 부원장이 그 계엄 선포 당일 국회 현장에 계셨다고.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안에 계셨군요. 네, 계엄군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모습을 다 보셨을 네, 텐데, 네, 네. 만약에요, 이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1000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에서 알려졌는데, 만약에 계엄군이 지금 200명이었어요. 원래 국회 쪽으로 간 거는. 근데 이게 그보다 훨씬 많은 1000명 정도가 국회로 갔다면 이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뭐 1000명이 왔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 윤석열의 내란은 예. 생각보다 꼼꼼하고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왜 실패하게 됐냐면은
현장에 왔던 계엄군들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들하고 직접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그 뜻은 그 계엄군의 소속이 돼서 국회를 뭐랄까요? 뭐 장악을 하고 창문 깨고 나타났지만 들어온 계엄군들 그러나 저는 직접 부딪힌 거는 그분들인데 실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이 몸을 한번 부딪혔습니다. 예. 그 몸이 완전 돌덩어리더라고요. 정말 이제 운동을 해서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예. 총을 이제 앞으로 메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몸싸움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들이 저희가 봐도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몸싸움 충돌을 딱 부딪혔는데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에서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들어온 그 계엄군들은 예. 오자마자 한 번 부딪히고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안에 있는 서서? 사람들하고. 그냥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기들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뭐 그 정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처음에 그 북한 관련되는 사태가 있는 줄 알고 출동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어떤 분은 뭐 머리를 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네네. 머리카락을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거기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계엄군들이 어떤 분이 뭐 실무장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예. 하다못해 공포탄 한 발이라도 쐈더라면은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을 거고요. 하다못해 그들이 들고 있는 총 개머리판으로 우리가 스크럼 짜고 막고 있었거든요. 스크럼 짜고 거기 막고 타격을 있는 했더라면. 뭐 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을 타격만 했더라도 유혈 사태가 날 수 굉장히 있었는데 심각해질 그런 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영상이 공개됐지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그렇죠. 겁니다. 사실 네네.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정도고 네네네. 그 안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윤석열이 본인의 이제 권력을 동원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성,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의 숫자가 많더라도 저런 비슷한 모습은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진술들은 구체적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1000명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4인 1조 얘기까지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